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개그맨 박송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박송 씨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박송 씨의 이미지는 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박송 씨의 모습은 항상 뭔가 착하고 젠틀하고 깨끗한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항상 막 성실하게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박송 씨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박송 씨를 보면은 야, 저런 사람들은 뭔가 힘든 거 하나 없겠다. 그냥 이제 편하게 잘 살겠네. 개인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게 뭐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송 씨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연 한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박송 씨와 관련돼서 어떤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개그맨 박송 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굉장히 활발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박송 씨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탈북 여성과 가상으로 결혼하는 그런 이제 또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박송 씨가 안에서는 가족들 피말리는 스타일인 것 같다. 전에는 진행자로만 봐서 젠틀하고 착하고 성실한 것 같고 외모도 괜찮고 한데 왜 장가를 안 갈까? 눈이 높나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송을 보니까 너무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여성한테 강요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박송 씨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갖고 계시는 것 중에 한 가지, 야 저거 방송에서 보이는 거 그냥 다 이미지인 것 뿐인 것이고 다 그냥 가짜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결혼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박송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1970년생으로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박송 씨가 자신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박송 씨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결혼을 보면서 박송 씨가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생각이 전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분명히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자기는 너무나 당시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됐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박송 씨가 뭐라고 합니까? 전 여자친구와 너무나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여자와의 대리, 어느 하나도 양보를 안 하는 양쪽에 대해 가지고 큰 배신감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저 방송에서 박송 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대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수홍이가 그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 이게 이제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내용 말고 새로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동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박송 씨가 나와가지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다옹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고양이를 키우게 됐는지 그 과정이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의 존재가 박송 씨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송 씨가 울먹거리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장 힘든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깨를 계속해가지고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가장이라고 하는 부담감이었는데 그런 모든 아픔 가운데서 자기에게 찾아왔던 것이 바로 저 고양이였다라는 것이죠. 저 동침이라는 방송을 찍을 때 박송 씨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힘든 것인지 그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장이라고 하는 자기가 어깨가 너무나 그것이 무겁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었죠. 저는 저 얘기를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박송 씨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박송 씨가 가장이라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저는 저 방송을 보고 굉장히 좀 의아했었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 왜 도대체 박송 씨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박송 씨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인지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박수홍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 고양이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그런데 그 채널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 올라온 거죠. 박수홍은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30년 전 일이 없던 형을 매니저로 고용했다라는 거죠. 박수홍의 출연료와 돈 관리는 형과 형수가 담당을 했고 이는 곧 그들의 생계였다면서 박수홍이 혹시나 결혼해 돈 관리를 자신들이 못하게 될까 불안해하면서 결혼을 반대했었다라는 겁니다. 박수홍 씨의 돈 관리를 형과 형수가 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박수홍 씨가 결혼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돈 관리를 못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결혼하는 걸 반대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때문에, 박수홍 씨의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걸 반대했었다라는 것이죠. 형식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일 뿐 박수홍에게 계약금 한 번 준 적이 없고 출연료 또한 마찬가지로 제대로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권위로 노예처럼 뜯어먹고 살았고 박수홍은 그들이 호의호식하기 위한 ATM 기기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왜 도대체 박수홍 씨가 자기 고양이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왜 자기가 도대체 인생에서 가장 지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지, 왜 도대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지, 그게 지금 드러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수홍 씨의 형과 형수가 박수홍 씨를 마치 ATM 기계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권능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가지고 돈을 주는 ATM 기계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저는 저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프면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박수홍 씨가 나이가 지금 도대체 몇 살인데, 나이가 지금 뭐 어린 사람도 아닌 것이고 나이가 저렇게 지극히나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식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조치도 못 취할 수가 있냐.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계약금조차 주지도 않고 출연료 또한 제대로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떳떳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박수홍 씨가 그렇게 됐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뭐라는 거예요? 형과 형수가 돈을 안 쓰는 척 연기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고 살아고 있었던 박수홍은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 때 형수와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다 되어 있는 걸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계약금을 포함해서 출연료의 미지급금이 놀랍게도 100억 원이 넘는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사람들은 도망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런 식의 폭로가 나오고 난 뒤에 박수홍 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놀랍게도 그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형이 앞으로 대답을 안 한다라면 앞으로 자기가 가족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박수홍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가족조차도 진짜 저런 식으로 없는 척을 하면서 돈을 뜯어먹고자 하는데 하물며 가족이 아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낯선 사람들은 어떻겠냐. 우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 저 모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철학가들은 이런 지금 사회 현상을 가르쳐가지고 모든 현대 인간들은 가면을 쓰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자기의 모습을 지금 숨긴 채 가면 속에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게 전혀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금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겉으로 봤을 땐 자기 이익도 추구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가지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 아닙니까? 저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추구하는 게 없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고 자기는 아무런 이익도 원하지가 않는데요.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 쓰이고 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진짜 저 사람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이익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보니까 그게 다 가짜더라고요. 다 가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가지고는 아무것도 자기는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직접 제가 만나보니까 누구보다도 명품을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돈을 밝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또한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 50만 되는 구독자, 이 지금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허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 그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가면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실체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욕심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가 됐든지 간에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인간인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가면으로 감추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거, 그거조차도 우리의 본성인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홍 씨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가족조차도 지금 박수홍 씨한테 야, 나 돈이 없다, 나 진짜 가난하다 해가지고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뜯어가는 게 현재 지금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가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여러분들을 착취하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 욕심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꿈꾸는 게 없다, 나는 아무런 어떤 욕심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